모태신앙 아이들은 참 슬프게도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온 것이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2년까지 부산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었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강단에 서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첫 수업 시간부터 아이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오픈하고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오라고 초청했더니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 팀, 그리고 토요일 한 팀, 이렇게 두 팀씩 성경 공부를 계속했고요. 그렇게 교사 생활을 했고, 교과적인 면에서는 제가 대학 입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윤리 과목을 맡았기 때문에 그 틀에 박힌 수업보다는 자유롭게 연극이나 토론 등등을 통해서 수업을 했던 것이 저에게 여전히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 제 퇴직 후에 한 6년간 자비랑 선교사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섬겼고요. 2000년대 사우스 아프리카에 와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평신도로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그 당시 이 상황을 보더니 유학생이 많이 오니까 홈스테이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저에게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10대들을 데리고 홈스테이를 한다는 게 힘들었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기도해 보라고 했을 때 제가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을 섬기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셨고,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기로 결단하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고를 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에 꼭 와야 될 아이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이후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아이들의 생활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요, 주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아이들에게 플랜을 짜게 합니다. 아이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쭉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록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체크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책을 먼저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플랜을 짜게 하고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결국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끄는 중요한 훈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탁에서의 대화인데, 저녁 식사 시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연예인 이야기, 먹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서 아이들 한 명씩 식탁 대화의 리더자로 세우고 그 아이들이 커런트 이슈를 하나씩 정해서 먼저 짤막하게 리서치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론하게 되는 토론의 장으로 식탁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아이들이 자신이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것도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주말에는 저는 잘 노는 아이가 또 잘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금요일에는 저희는 완전 놀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아이들이 선정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을 하면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요. 그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는 모든 아이들이 필드에 가서 필드 하키를 하든지 축구를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디스커션하고 또 놀고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냥 남남이 모였지만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을 크게 두 종류의 아이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아이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한국에서 막 살다 온 아이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모태신앙 아이들은 참 슬프게도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온 것이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살아낼 것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어떤 지적인 면에서 부족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지적인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고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막 살다 온 아이들, 폭주족, 술, 담배 쩔어서 온 애들, 이런 아이들은 인생의 목적도 없고 공부에 대한 목적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특히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 공부의 목적을 발견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더니 놀랍게도 이런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진학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에서 함께 살면서 주는 시너지가 굉장한 효과를 내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 집 출신 아이들이 모두 다 100% 멋지게 변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제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병철 선교사님 집에서 7년 동안 홈스테이를 하고 지금은 남아공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2012년 8월에 남아공에 도착을 했고요. 남아공에 온 이유는 한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러면 남아공에 가서 영어라도 배우고 오라고 남아공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는 중에 남아공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공부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좀 더 공부에 자신이 붙고 그리고 좀 더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는 학교에서 주는 가장 어려움을 가장 잘 극복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홈스테이는 저희에게는 단순히 밥을 제공하고 찬양을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선교사님과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지난 7년은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고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 성령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7년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3 때 남아공에 오게 되고 이제 12학년 지내고 있는 양세아라고 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경쟁 심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강한 채였던 것 같은데, 이 집에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고, 또 공부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나 아니면 집안일, 설거지나 집 청소 같은 그런 작은 것들에 충성하는 것들을 이 집에 살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집에서 보낸 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끌어주신 그
선교사님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알고 보니까 듣기로 수업을 근데 제가 알려두고는